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누구보다 꼼꼼하게 쉽게 알려주시는 박보경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요. 자, 요즘 또 날씨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가면 돗자리 펴고 야외에서 식사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게에서 이렇게 음식을 테이크아웃하거나 또 나들이 가서 직접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은 조금 건강하게 음식 직접 만들어서 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소개합니다. 네,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실 네, 건가요? 고소한 파래 견과류 주먹밥과 감자 달걀 볶음 소개할게요. 자, 정말 집에서도 좋고 야외에서도 좋지만 저도 나들이 도시락 한 표에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메뉴에 필요한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날씨가 정말 좋아지다 보니까 실내보다는 야외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럴 때 참 좋은 요리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거부터 봐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파래 견과류 주먹밥 만드는데 필요한 파래 견과류 가루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먹밥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반찬에 고명으로도 활용하고요. 네, 그리고 밥에 흰 밥에 또 비벼 먹는 그런 가루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파래 견과류 가루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여기 이제 파래가 건파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파래는 이렇게 크게 벌크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기 좋게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견과류는 요즘에 왜 그 한줌 견과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다양한 견과류 들어간 그거 이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잘게 다져서 준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리멸치라 그래서 굉장히 잔 멸치예요. 그래서 멸치랑 그리고 볶을 때 이제 설탕 넣을 거고요. 여기 또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통깨랑 검은깨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볶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 볶아볼 텐데요. 건파래 같은 경우는 무침으로 또 굉장히 많이 반찬으로 밥도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견과류랑 멸치랑 같이 혼합해서 또 이 견과류에는 아이들 두뇌 발달에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가루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잘게 다진 견과류를 볶아볼 텐데요. 견과류는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쩐내, 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마른 팬에 볶아줄게요. 그래서 기름 두르지 않고 그냥 마른 팬에 살짝 볶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센 불에서 볶게 되면은 색깔이 금방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쓴맛이 탄 맛 때문에 쓴맛이 날 수 있어서 살짝만 그런 이제 그 기름의 쩐내만 제거할 수 있게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볶아놓은 견과류 넣을 거고요. 다시 담아볼게요. 볶은 견과류가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으로 먹기 좋게 잘 뜯어놓은 건파래 볶아볼 거예요. 그래서 건파래 같은 경우는 센 불에서 볶는 것보다 약한 불에서 서서히 볶아줘야지 이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볶음밥에 버무리게 되면 자칫 눅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한 불에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먹기 좋게 준비해놓은 건파래 넣어서 볶아보겠습니다. 불 세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약불로 되어 있거든요. 건파래가 약간 김 같기도 하고요. 해조류라서 아이들 성장 발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이 가해져서 조금씩 색깔도 이제 윤기가 나고
약간 바삭바삭하게 느낌이 나요. 예, 볶아지는 게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또 느껴지거든요. 예.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름에 이제 건파를 이렇게 계속 두르다 보면은 네. 기름을 좀 흡수하면서 네,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해질 이렇게 때까지. 네, 구워지는 식감이 이렇게 또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파래는 담아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멸치 볶을 건데요. 지금 한번 팬을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예. 마른 팬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멸치를 볶을 때는 사실 마른 팬에서 한번 살짝 볶고 그다음에 기름 넣어서 한 번 더 볶으면 더 아, 바삭하게 볶을 두 수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멸치 지금 넣어서 멸치를. 살짝 마른 팬에 볶다가 기름 넣어서 여기 멸치 자체에는 굉장히 짠맛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밥에 같이 버무려 먹거나 반찬에 고명을 얹었을 때 좀 짠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여기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설탕을요? 좀 짠맛을 그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로 네, 설탕을 조금 넣을 거예요. 이제 기름 살짝 넣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름에 두르게 되면은 마른 멸치가 조금 더 이제 더 바삭해지죠? 네, 네. 그리고 옆에 준비되어 있는 설탕 조금 넣어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넣으면 되죠? 설탕 그거 다 넣어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골고루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볶는 순서는 마른 팬에 볶는 재료부터 먼저 볶으면 되고요. 네. 멸치는 볶다가 설탕을 넣기 때문에 또 여기 설탕이 기름에 볶아지면서 또 팬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마지막에 볶는 게 좋고요. 아. 네.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불은 좀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네. 바삭바삭하게. 건파래랑 멸치는 바삭하게 오래 좀 볶아야 네. 나중에 요리가 완성돼서 좀 눅눅해지지가 않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이거는 볼에 페이퍼 타올이나 네. 접시에 깔아주시면 네. 지금 바삭하게 이제 거의 튀겨지듯이 준비됐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잘 식혀준 다음에 나머지 견과류랑 파래랑 혼합해야지 네, 눅눅해지지 않고 예, 예. 네, 파래 견과류 가루에 들어가는 재료 준비됐고요. 네. 여기에 통깨랑 검은깨도 들어가는데 이제 볶아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살짝 한 번 더 마른 팬에 볶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요. 조금 큰 볼 있으면 네, 그래서 여기 볼에 이제 다 식은 재료를 네. 섞어서 가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미리 만들어서 식혀둔 네, 파래 견과류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멸치랑 여러 가지 견과류, 건파래 잘 혼합이 되어 이거 다 있는데요. 섞은 거죠? 네네. 네. 충분히 잘 식힌 다음에 섞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눅눅하지 않게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이거 한번 맛보셔 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견과류 넣었고요. 여기에 통깨랑 검은깨 넣을게요. 와. 굉장히 오묘한데요, 맛이? 네. 그리고 여기에 건파래 넣고요. 그리고 멸치. 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잘 섞어주면 이제 파래 견과류 가루가 완성이 되고요. 또 이 가루 넣어서 밥에 주먹밥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반찬 요리에 고명으로 또 얹으면 굉장히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또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맛을 또 낼 수 있고요. 흰밥에 그냥 쓱쓱 비벼서 그래도 될것 먹기에도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술안주로도 그냥 집어 먹기에도 나쁘지 그러면 않고요.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래 견과류 가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먹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이제 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조금 큰 볼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밥이 준비가 찬밥이죠? 되어 있고요. 네. 조금 미지근한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밑간을 먼저 해줄게요. 이 가루 자체에는 이미 간이랑 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밥의 밥에. 밑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 넣어서 간을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넣을게요. 네. 그래서 골고루 잘 섞어줄게요. 그래서 밥에 이제 소금이랑 참기름 넣어서 맛있게 양념을 했고요. 여기에 준비해 놓은 파래 견과류 가루 네 넣어볼게요. 사실 제가 아까 살짝 먹어봤을 때는 네. 달달하면서도 짜면서도 단짠단짠이 함께 느껴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준비가 잘 됐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주먹밥을 빚어볼 텐데요. 주먹밥 예쁘게 빚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네. 김띠를 두를 거예요. 김띠. 네, 그래서 김은 집에 보통 이제 밥 드실 때 항상 있는 식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띠는 크기에 맞게 그냥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같이 주먹밥을 빚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밥을 네. 원하는 크기대로 필요한 밥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달라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장갑 끼지 않고 네. 괜찮으시다면 그냥 손으로 네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돼서 네. 어느 정도 밥 양인지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촘촘하게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입 크기로 집어먹기 쉽게 이게 피크닉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외 음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 꼭꼭 눌러서 흐트러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에 김띠를 둘러서 양쪽 끝을 살짝 이렇게 여며 주시면 너무 예쁜 주먹밥, 예쁘네요. 한 입 예. 크기의 주먹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야, 이걸 또 김띠라고 하니까 네. 좀 새롭네요. 네, 그 집에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하는 게 좋아서 굳이 이제 김밥용 김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양념되어 있는 조미된 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양쪽 끝을 꼭 눌러서 음. 네, 김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너무 귀여워요. 한 입 크기로 쏙. 네. 근데 사실 주먹밥 안에 뭐 여러 가지 채소류 이런 것들 넣기도 하는데요. 이 파래 견과류 가루 안에 단맛과 짠맛 짠맛, 네. 그리고 고소한 맛까지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채소 넣지 않아도 가루로만 충분히 맛있는 그렇죠. 맛을 예. 낼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제가 빗다가 네. 그냥 먹고 싶네요. 하나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지 먹어도 궁금하시잖아요. 안 되죠. 야, 우리 오죽하면 카메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그럼 완성 접시를 제가 완성 가져오도록 접시 준비해 하겠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먹밥이 완성돼서요. 그냥 담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래 견과류 가루 담을 접시 있으면 완성 접시 준비해 주세요. 네. 조금 더 단짠 맛을 원하신다면 이거 같이 또 드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래 견과류 주먹밥 완성됐습니다. 자, 간단해도 정말 맛은 최고입니다. 깜찍한 파래 견과류 주먹밥이 완성되었고요. 자, 이어서 감자 달걀 볶음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 달걀 볶음은 아이들 반찬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예. 여기 감자 이제 껍질 제거해서 준비가 되었고요. 감자는 굉장히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볶을 건데요. 네. 너무 두꺼우면 또 볶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감자를 길이로 4분의 1등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네. 이특 씨 같이 네, 썰어서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감자는 너무 두껍게 썰면 오래 볶아야 돼서 여기 이제 미리 썰어둔 게 있는데요. 조금 얇게, 네,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얇게 썰어 놓은 감자가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해요. 집에 항상 아이들 있는 집에는 옥수수, 옥수수, 또 아이들 예. 굉장히 이렇게 씹히는 맛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옥수수 준비할 거고요. 네. 여기 이제 달걀 넣어서 부드럽게 볶아낸 그런 반찬으로 완성할 건데요. 여기 이제 달걀 알끈이 제거가 됐고요. 살짝 풀어주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실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재료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네, 굉장히 간단한 재료로 또 금방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네. 네, 초간단 반찬 메뉴예요. 아, 벌써 이렇게 네. 되면은 재료 준비 다 준비가 끝난 다 거예요? 됐고요. 바로 불로 이동해서 이제 볶으면 아, 완성됩니다. 예, 예. 가시죠,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저는 또 뭔가 있나 해서. 네, 볶으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팬을 달구고 여기 이제 기름을 둘러서 감자를 먼저 볶아줄게요. 감자를요? 네. 그래서 감자의 살캉살캉 씹히는 맛에 부드러운 달걀 볶음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기름 두르고 준비되어 있는 감자 감자를 먼저. 넣고 네, 볶아줄게요. 감자는 최대한 얇게 썰어야 나중에 볶는데 또 금방 익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얇게 썰어주는 게 좋고요.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데요. 감자 말고 네. 혹시 고구마 달걀 볶음도 그럼요. 괜찮나요? 고구마에도 좋죠. 아이들에게는 아.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고구마 맞습니다. 맛을 네. 아이들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 넣어도 되고 고구마 있으면은 네, 활용해도 좋죠.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볶게 되면 감자가 또 색깔이 나고 속 안에는 덜 익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불 조절도 중요하고요. 충분히 네, 잘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옥수수를 옥수수. 넣어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씹을 때 알이 하나씩 톡톡 터지는 터지죠, 게 예.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옥수수 자, 옥수수. 넣어줬고요.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해줄게요. 충분히 잘 볶아주시고요. 야, 옥수수 하나 들어갔다가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자랑 옥수수랑 잘 섞이고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요. 네. 여기 이제 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요. 도대체 달걀은 언제 들어가죠? 네, 이제 달걀 스크램블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여기에 이제 달걀을 넣어주시고 달걀이 약간 밑에가 익으면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연결되게 볶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그러니까 너무 서서히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은 달걀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반숙일 때 해주시고 예. 마지막에 불 끄고 실파 조금 얹고 또 담아내서 또 고명을 얹을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담아 볼게요. 네. 밑에 받침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네.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고명으로 실파 송송 썰은 거 넣어줄게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만드신 음식을 보시면서 네, 감탄. 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냥 반찬으로 또 부드럽게 감자의 사캉사캉 씹히는 맛에 달걀의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도 있지만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예. 파래견과류 가루를 또 고명으로 얹어도 아. 또 바삭바삭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그럴 수 있어서 있겠네요. 맛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네, 파래견과류 가루를 조금 곁들여서 네, 내겠습니다. 드실 더 때는 예뻐졌네요. 버무려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술 안주류로도 좋지만 주먹밥으로도 활용하고 또 반찬에 부드러운 반찬에 바삭바삭한 식감을 더해주는 고명으로도 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루 활용이 가능한 그런 파래 견과류 가루입니다. 네. 자,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감자 달걀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한 맛에 반하는 파래 견과류 주먹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건파래, 잔멸치를 기름과 함께 바삭바삭하게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지지 않고 고소함은 배가 된다는 사실. 우리 가족 영양식으로 딱! 파래 견과류 주먹밥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파래 견과류 주먹밥과 감자 달걀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파래 견과류 주먹밥은 먼저 달군 팬에 잘게 다진 견과류를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뜯은 건파래를 볶아주세요. 달군 팬에 잔멸치를 볶다가 기름, 황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견과류, 통깨, 검은깨, 건파래, 잔멸치를 섞어 파래 견과류 가루를 만들어주세요. 밥, 소금, 참기름을 섞은 뒤 파래 견과류 가루를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한 입 크기로 빚어 길쭉하게 썬 김으로 띠를 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남은 파래 견과류 가루를 곁들여주면 파래 견과류 주먹밥 완성! 감자 달걀 볶음은 우선 껍질을 벗긴 감자는 4등분한 뒤 얇게 썰고 달걀은 고루 풀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얇게 썬 감자를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캔 옥수수,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팬 가운데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넣어 볶은 뒤 송송 썬 실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남은 실파, 파래 견과류 가루를 얹어주면 감자 달걀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파래 견과류 주먹밥과 감자 달걀 볶음으로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자, 오늘의 요리는 참 예쁘고 깜찍해서 멀리서 보면 모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엽고 깜찍한데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음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먹밥부터 네. 제가 살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자, 와, 이런 맛이 나는군요. 와. 그 다양한 견과류들이 들어갔는데 조금 짭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네. 이 김과 밥과 조화가 정확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피크닉 가실 때 깔끔하게 싸가면 부담 없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감자 달걀 볶음. 옥수수까지 같이 네. 드시면 또 네. 옥수수, 씹히는 맛이 감자 달걀 함께. 네. 저는 이 달걀 지금 같아요. 감자 달걀 볶음에 네. 옥수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 옥수수가 내가 생각했던 그 맛과 전혀 다른 쪽으로 네네.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함께 느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같이 얹어서 네. 얹어서, 드셔도 좋을 것 와.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또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또 이제 저랑 선생님과 함께 요리하는 네. 날이거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차돌박이 버섯구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